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연립방정식을 공부를 할 차례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 부등식 했었을 때처럼 연립방정식을 전부 다 끝낼 겁니다. 그 활용까지 전부 다 끝낼 거고, 활용이라고 해서 특별한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것을 이제 문장제 문제로서 응용하고 적용시켜서 결국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 기법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뭔가 개념 설명 입장에서는 많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좀 더 이제 깊이 있게는 우리가 정규 수업 때 해당 부분을 학습을 할 때 그때 가서 이제 문제풀이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거는 없고, 그 전까지에 해당하는 연립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방정식 기억하시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공부하는데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고 연립방정식을 공부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항상 어떤 개념을 새롭게 공부를 한다면 그 개념의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일단 방정식이 무엇이었죠? 방정식이 뭡니까? 방정식. 다들 영상 찍고 있으니까 부러워서 말을 못해.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이 뭐지? x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식?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등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등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그것을 등식이라고 하죠. 그 등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랑 뭐가 있었죠?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항등식이라는 것은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방정식은 문자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참이 되는 그 x의 값을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공부를 하기 이전에 이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연립방정식도 당연히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방정식의 어떤 틀 속에서 정의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기조에 깔려 있을 거야, 그렇죠? 자, 연립방정식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학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미지수가 우리가 원래는 한 개짜리인 방정식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5,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방정식, 그렇죠? 1차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다뤘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공부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이 아니에요. 그것과 이건 달라요.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 지금은 미지수가 x 하나밖에 없다면 미지수가 두 개짜리인 방정식은 어떻게 쓰면 될까? x 플러스 y는 3 이라든지, 아니면 뭐 2x 플러스 5y는 7 이라든지, 뭐 꼭 이게 1차일 필요는 없다면 x제곱 플러스 3y는 5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처음에 이야기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에서 보시면은 개념 이름부터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뤄요. 이걸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거고, 대신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식은 0의 꼴로 표현이 가능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서두에 밝히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큰 틀에서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지기는 해요.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일단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은요, 우리가 해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했었어요, 그렇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a꼴로 바꿔주면은 x는 5-2, 그래서 이제 x는 3이라고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을 바꾸려고 해도 x는 y는 정확한 숫자로 탁 튀어나오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해가 없는 걸까? 여기서 애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해를 못 구하니까? 어떨까요? 해가 없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방정식은
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 어떤 것이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끔 만족하는지. x가 1이고 y가 2면은 된다. 또 다른 건 이번엔 좀 다른 사람이 한번 얘기해볼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어. y가 4. 오케이 좋아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4. 그렇지. 자 이처럼 내가 여기에서 x랑 y가 어떤 값이 되고 어떤 것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얘를 참이되게끔 만족해 줄 수 있는 그 쌍을 찾는 것은 뭐 비록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한두 개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은 우리가 이 해를 구하는 게 되게 단순하고 그 다음에 되게 간결하게 그리고 심지어 딱 하나로만 등장했었는데 이 밑에 있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일목요연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해가 또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방정식은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뭔가 좀 특별한 다른 조건이 더 추가가 되어야지만 해를 유한계 안에서 구할 수 있겠구나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딱 공부하고 만약에 나한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대뜸 이것만 딱 써놓고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뭐 좀 덕지덕지 붙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x랑 y는 자연수라든지 아니면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든지 뭐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제한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상황으로 좀 제한 조건을 걸어두면서 해를 구하라고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시죠.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로 예시 문제로 개념 콕콕 문제를 확인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단 x랑 y는 모두 자연수. 그러면은 x가 1이고 y가 2인 하나의 해랑 x가 2고 y가 1인 또 하나의 해 해서 좀 두 개의 해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 x는 0, 1, 2, 3, 4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x가 0일 때 y는 3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1, x가 3일 때 y는 0,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1, x가 어디까지 했지? 4까지 했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한을 시켜놓으면은 딱 이렇게까지만 존재하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었던 요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가 유일하게 딱 한 개만 정해졌었다. 그리고 그때 그 해가 구하는 과정은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단순했었어. 그치? 딱 매뉴얼화되어 있어. 근데 이제 이 밑에 있는 문제는 미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보니까 일단 해를 구하는 그 방법이 기존의 이 방법과는 좀 달랐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해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 여러 개가 그 단순히 여러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 왜? 문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얘랑 얘가 서로 간의 콜라보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나와야지만 유한계의 안에서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쯤까지는 공부를 해두셔야 이 개념에서 출제가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반가운 마음을 가지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그거 세개 잠시만요. 어디 검은색 잉크 묻은 거 없지? 없지. 괜찮아. 역시 빨리 걸려서 다행이다. 예전에 내가 빨간색 그 펜을 쓰고 있었는데 딱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뭔가 피눈물이 딱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뭐야 했더니 잉크가 딱 새는 거거든. 이게 가끔 터지면 또 나오더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피눈물이 슥 흘러내려가지고 깜짝 놀랐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검은 눈물을 흘려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해가 무수히 많다면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2x 플러스 y는 5 이런 식으로 또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하나 또 갖고 오면 얘 역시도 해가 어떻게 됐어? 얘 역시도 해가 무수히 많겠지. 자, 그러면 얘도 해가 무수히 많고 얘도 해가 무수히 많잖아. 자,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생각 정도쯤 해볼 수 있잖아요. 얘도 해가 무수히 많고 얘도 해가 무수히 많으면 야, 그 해들 중에서 공통해가 하나 없겠어? 그치?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심 한번 해볼 수 있잖아.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에이, 설마 없겠어?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은데?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 하늘에 별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외계인 하나 없겠냐? 약간 이런 느낌? 없을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는, 그런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지. 분명히 얘랑 얘를 모두 동시에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공통인 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왠지 그거 찾아보고 싶었던 거야. 괜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 굳이 왜 공통인 해를 찾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 나서 본 거야.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해를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아까 뭐 0과 3도 가능했었고요. 그렇죠? 이걸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 다음에 1과 2도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2랑 1도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3과 0도 가능하고요. 뭐 4랑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요. 점점점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구할게. 자, 그럼 얘는요. 얘도 만족시키는 그 해가 뭐가 있는지 그때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x가 뭐 0일 때 y는 5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죠. 그렇죠? x가 2일 때 y는 얼마가 되지? 1이 되겠네. 그렇죠? x가 그 다음에 뭐 3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맞지? x가 이제 4일 때는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렇지? 뭐 이것도 필요하면 좀 더 구할게요. 자, 이렇게 쭉 다 구해봤어. 얘의 해도 구해봤고 얘의 해도 구해본 거야. 근데 그들 중에서 설마 공통인 거 하나 없겠어? 하고서 딱 봤는데 우연히 발견이 된 거지. 신기한 거야. 와, 진짜 있네 이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더 생긴 거죠. 두 가지의 의문이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나온 게 반갑긴 반가워. 반갑긴 반가운데 이거 꼭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찾아봐야만 알 수 있나? 이건 좀 너무 무식한 방법이잖아. 그치? 이러다 안 나오면 어떡해? 아니면은 공통인 애가 만약에 x가 3분의 1이고 y가 7분의 4일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우리가 무슨 수로 찾아? 그치? 직접 모든 분수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해가 뭐 공통인 애가 저기 뭐 마이너스 337만 9,987 그리고 뭐 y가 뭐 2만 1,347 뭐 이렇게 나와. 이 큰 숫자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해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나? 이런 궁금증이 일단 하나 생겼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거밖에 없을까? 진짜 이거밖에 없을까? 아니, 이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외계인이 한 명을 발견했어. 외계인 하나를 발견한 거야. 이 별에는 외계인이 산다. 예를 들어서 뭐 샵 2098의 별에는 외계인이 산다. 이걸 발견을 했어. 그럼 이제 인간들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야, 하나가 있는데 둘이라고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치? 이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공통인 거 하나 나왔어. 반갑긴 반가운데 겨우 이거 하나? 다른 것도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또 해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의문이 있다. 자, 첫 번째 의문이 뭐라고? 과연 방법이 진짜 이 방법밖에 없을까? 진짜 하나는 다 찾는 방법밖에? 그다음 두 번째 의문. 진짜 얘밖에 없을까? 다른 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뒤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실제로 그에 대한 결과와 답변들을 구해낼 겁니다. 이것이 이 단원을 지탱하는 네임드어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단원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야, 설마 이것과 이것에 공통의 해가 없겠냐? 라는 의문에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걸 찾아봤더니 진짜 몇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을 한 거야. 그런데 이때 진짜 단순히 하나하나 일일이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구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갖는데 하나가 진짜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까? 또 하나가 진짜 해의 개수가 그거 하나밖에 없을까? 공통인 해의 개수가? 그래서 이제 이 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것이 이 단원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이 파트를 좀 예습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이게 그래서 내가 그 타이밍에서 그걸 배웠던 거구나라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문득문득 생각이 들 텐데 이거 바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그 해법을 두 가지를 배우죠. 대입법과 가감법이라고 하면서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해가 뭐 특수한 경우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시켜가면서 실제로 해는 한 개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가끔 가다가 좀 독특한 친구들도 보이긴 보인다. 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라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큰 뼈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이게 정리되는 정도가 완전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하나 산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약간 좀 원 같은 느낌으로 징검다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고 이게 완전히 체계가 잡힌 사람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를 같은 양을 하더라도 훨씬 더 느끼는 정도가 큰 폭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자, 어쨌든 미리 좀 스포해서 좀 재미가 없으려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중간에 약간 연립방정식이라는 얘기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이 연립방정식은 그럼 무엇이냐? 자, 연립이라는 것이 이제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연립? 뭐 연립주택 뭐 이런 것들. 이 연립이라는 것은 묶었다라는 거죠. 묶었다. 묶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묶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 모두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해를 뜻해요. 자, 그 말은 곧 쉽게 표현해서 이것의 해이면서도 이것의 해임, 즉 다시 말해서 공통해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그 공통해를 구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방정식의 연립해를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어떠한 방식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뚫어져라 찾아봤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식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봤는데 y라는 것이 3-x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3이라는 것은 그 y 입장에서는 3-x인 거잖아. 결국엔 우리는 이것도 참이 되고 저것도 참이 되는 그 x랑 y의 조합을 찾고 싶은 건데 이걸 참이 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걸 참이 되게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게 참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내가 이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것이 참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내가 이 방정식을 해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즉 y가 3-x입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방정식이 우리 눈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야 이제? 2x 플러스 3-x는 5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렸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2x 더하기 3-x는 5. 우리가 늘상 풀어왔었던 미지수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1차 방정식의 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x 플러스 3은 5 따라서 x의 값은 2라고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 x가 2가 나왔으니까 y의 값도 당연히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y는 3 빼기 2니까 결국 1이라고 구해낼 수 있게 된다. 아, 우리가 이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그럼 이것과 이것을 모두 참으로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게 참이라는 것이 전제로 깔린 상태에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y는 3-x라고 바꾼 이 상태에서 이 y라는 것을 3-x라고 인식한 그 상태에서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었을 때 나온 그 해의 조합이 결국엔 이 두 개를 모두 참으로 만족시키는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해봤더니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x는 2, y는 1이었었던 그 공통의 조합을 발견하게 됐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y는 3-x라고 바꿔놓고 이 y라는 것 대신에 3-x라는 걸로 대체해서 생각을 하며 문제를 풀었어. 즉 한마디로 y라는 것 대신에 3-x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한 거야.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뭘 사용했다고요? 뭘 사용했어? y라는 것 대신에 3-x를 뭐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행위가 뭐야? 대입을 했죠. 따라서 이 방식의 이름을 대입법이라고 짓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행위가 대입이니까 우리는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모두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방정식의 연립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을 이렇게 식으로 바꾸고 이것이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음의 방정식을 푸는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y에다가 3-x를 대입을 하고 그때 생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대입법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대입법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y는 x는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원활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쓰는 게 합리적이겠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y는 7 이렇게 나왔을 때는 x는 혹은 y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대답 안 하시면 내가 혼자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알면 대답해 주세요. 내가 직접 이름 호명하기 전에 동영상에 이름 찍히려고 그러면 3x 더하기 4y는 7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럼 그때 내가 x는의 형태로 혹은 y는의 형태로 바꾸는 게 이렇게 제시된 상태보다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보다는 대입법을 사용하기가 더 원활하겠습니까? 더 불편하겠습니까?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x는 y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분수도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가셔야 돼요. 각각의 방식의 장단점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죠. 만약에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만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면 차라리 방법이라도 바꾸겠지만 모든 문제를 전부 싹 다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안타깝게도 답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아. 그러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맞았으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아. 근데 실제로 대입법을 적용시켰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문제를 푸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답이 맞았다는 이유로 절대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남들은 뭐 30초 안에 문제 푼대 나는 혼자 3분 동안 문제 푼다든지 아니면 남들은 충분히 이제 실수 없이 맞힐 수 있는데 우리는 막 무슨 분수 계산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하는 거지. 이러한 리스크를 굳이 안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입법을 사용하는 그 순간은 아무래도 x는 y는 a 형태로 정리가 된 것을 그 문자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이 용이한 그런 문제들만이 그리고 얘랑 얘 중에서는 뭐 둘 다 이제 y는 의 꼴로 바꿀 수가 있지만 얘가 만약에 3y라고 되어 있었다면 그럼 얘랑 얘 중에서는 얘를 바꿔주는 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지금은 상관은 없지만 여기 뭐 3y 이렇게 좀 복잡하게 계속 바뀐다. 그래서 어떤 i를 x는 의 꼴로 바꿀지 어떤 문제를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지 이 매뉴얼도 여러분들이 갖춰놓고 난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 여기서 총 두 가지 방법을 배워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결국엔 우리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고 그 두 개가 모두 다 참인 x, y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얘는 분명히 우리한테 2x 더하기 y는 5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x 더하기 y는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다면
좌변끼리 서로 빼준 그 결과랑 우변끼리 서로 빼준 결과가 같을 것이고 좌변끼리 서로 도와준 결과랑 우변끼리 서로 더해준 결과 역시도 똑같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좌변에다가 곱하기 1을 하고 우변에다가 곱하기 1을 하고 그들끼리 더한 결과랑 그들끼리 더한 결과도 역시 똑같을 것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하고 여기다 곱하기 5를 하고 여기다 곱하기 3을 하고 여기다 곱하기 3을 하고 그들을 더해주든 그들을 빼주든 결국엔 똑같은 것에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들의 값의 같음이 절대로 변치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얘랑 얘랑 서로 똑같고 얘랑 얘랑 서로 똑같은데 얘랑 얘 이쪽과 이쪽을 각각 더하고 빼고 뭘 하든지 간에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엔 여기에다가 이걸 더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걸 더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걸 빼는 것은 여기다 이걸 빼는 거고 여기에다 몇 배를 하고 여기다 몇 배를 해서 그들을 어떻게 연산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다 몇 배를 하고 여기다 몇 배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연산하는 것이 달라질 일이 없잖아.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치? 표현은 달라지겠죠. 그치만 결국 그들의 가치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값이 뭐가 됐든 간에 결국 그것은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되는 스탠스. 아,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각각을 더해주든 각각을 빼주든 어차피 그 두 개가 같음은 여전히 보존되게.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 위에서 이 아래에 있는 식을 빼볼게. 2x 플러스 y에서 x 플러스 y를 빼볼게요.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x가 만들어지겠죠. 2x 플러스 y에서 x 플러스 y를 빼니까 y는 사라질 것이고 자기들끼리 2x에서 x를 빼는 거니까 x가 만들어지겠죠. 5에서 3을 빼는 2가 되겠죠. 결국에 나는 얘랑 얘랑 서로 같은데 얘에서 이걸 빼고 얘에서 이걸 뺀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다가 네모를 빼고 여기다가 네모를 뺀다라는 건 동일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같은 가치를 뺐으니까 그들의 가치도 결국엔 똑같겠죠. 그럼 우리는 x가 자신 있게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쵸? 그럼 x가 2니까 y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x 더하기 y가 3이라고 했으니까 y는 1이겠네? 해서 x랑 y의 값을 짠 하고 구해내게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푼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의 이름이 더할 가, 뺄 감이라는 한자를 이어붙여서 가감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대입법이 작동될 수 있었던 원리와 이 가감법이 작동될 수 있는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법이 작동될 수 있는 이 원리는 우리가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 등장하게 됐죠. 그럼 우리는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푸는 게 되게 쉬웠잖아요, 그치? 그거 우리 전문 아닙니까? 그쵸? 미지수가 하나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1년 전에 지겹도록 풀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꼴로 바꿔준 거예요. 즉 미지수 하나를 없앤 셈인 거죠. 이걸 소거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랑 y 두 개로 이루어진 문자 두 개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문자 하나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바꿔 대입해 표현함으로써 결국 문자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방정식으로 변경시킨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자, 이 가감법도 역시 내가 그냥 대뜸 아무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될까요? 우리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위에서 아래를 뺐단 말이야. 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y가 없어졌어요. y가 없어지다 보니까 x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 나왔고 그 결과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얘랑 두 개를 동시에 더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랑 두 개를 동시에 더하면
3x 플러스 2y는 8이라는 식이 나오지. 자, 우리가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식의 형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죠. 여전히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우리가 대입법을 했었던 것처럼 이 가감법에서도 역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가감을 사용해야 돼. 어떤 것을 목표로? 문자 하나를 없애주는 것을 목표로 가감법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좋아.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들을 한번 내볼게요. 너무 이 문제는 똑같이 계속 재활용했으니까. 3x 플러스 2y는 7이고요. 2x 플러스 뭘 해볼까? 4y는 10이라고 해보자. 자, 3x 플러스 2y는 7, 2x 플러스 4y 10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게 똑같이 2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9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이 x는 혹은 y는 내 걸로 정리하기가 얘도 뭔가 조금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쵸? 아무래도 분수도 튀어나올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상황을 좀 파괴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이따간 사실 살짝 언급을 해주긴 할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입법이 뭐 더 편해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차라리 분수보다는 좀 낫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어. 어쨌든 지금 가감법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마무리 짓고. 자, 내가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을 더하든 이것과 이것을 빼든 딱히 뭐 어떤 문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진 않아 보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좀 머리를 쓰면은 하나의 문자를 소거할 수 있게끔 이 식의 가감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이 위에 있는 식에 2배를 해주고 이 밑에서 위에를 빼주게 되면은 4y가 동시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곱하기 1을 한 이유는 무엇이다? 이 y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함이다. 왜 맞춰주기 위함이다? 그들을 뺐을 때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사라지도록 하고 싶으냐? 문자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으로 만들어내면 그건 내 전문이니까. 어떤 생각의 흐름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1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4x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5가 되겠죠. 그럼 x의 값은 얼마? 4분의 5가 되겠고요. y의 값은 뭐 여기다 대입을 하든 여기다 대입을 하든 뭐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곳에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자리에 4분의 5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결국 4분의 10 아니면 뭐 2분의 5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플러스 그냥 2분의 5라고 바꿨을게. 어차피 이따가 또 약분을 해야 되니까 2분의 5 플러스 4y는 이 9라는 건 뭐 2분의 18이라고 쓰죠. 2분의 18. 자, 그럼 4y라는 것은 2분의 13이라고 쓸 수 있고요. y라는 것은 8분의 13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8분의 13 이렇게 해주시면은 답이 완성입니다. 계산 잘했나? 몰라. 내가 계산에 약해. 자,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알아서 검토해주세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입법을 쓰든 가감법을 쓰든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 텐데 대입법을 쓰기에는 x는 y는의 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도 별로 썩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아. 그래서 가감법을 한번 적용시켜볼까라고 했는데 가감법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 문자 하나를 지워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감법의 목적이었어.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 그냥 대뜸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없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2를 곱해와서 어디에다가 이 위에다가 왜 y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려고 왜 뺐을 때 y가 없어지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된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내가 그거 전문으로 풀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감법은요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한다?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도록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한다. 왜? 그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그 문자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입법과 가감법 중에서 이 가감법은 뭔가를 곱해가지고 개수 똑같이 맞춰주고 막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딱히 얘의 그 개수가 뭐 어떻게 생겼고 저떻게 생겼고 라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대입법보다는 얘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입법과 가관법 두 가지를 물론 다 동시에 배우지만 이 대입법과 가관법 중에서 높은 확률로 가관법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물론 대입법도 너무 막 못 쓸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y는 7 빼기 3x라고 바꿔 굳이 뭐 y는이라고 안 바꿔도 되잖아. 한번 풀어볼까? 내가 좀 이따가 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 친구를 이 y는 7 빼기 3x라고 바꿔. 그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굳이 뭐 y는 x는 이렇게 안 바꾸거든. 너무 굳이 거기에다 그렇게 미련을 둘 필요는 없어. 왜? 우리는 그냥 문자 하나를 소거해주는 데에만 목적을 두면 되는 거거든. 그럼 2y가 7 빼기 3x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봐봐. 4y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4y는 14 빼기 6x. 그 다음에 4y 자리에다 14 빼기 6x라는 걸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럼 딱히 대입법이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죠. 막 분수가 막 엄청나게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 대입법도 요령껏 써주신다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대입법과 가관법 중에서 가관법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 대입법과 가관법 이 둘 중에서 더 마음에 드시는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둘 다 연습은 다 해주셔야 돼. 둘 다 완전 능숙할 정도로 연습은 해주셔야 되고 그 결과 내가 이게 더 편하다. 그럼 그걸 주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서브로 뭐 검토할 때 이렇게 써먹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 좀 당부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가관법과 대입법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가관법을 좀 더 선호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대입법을 거의 뭐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연립 방정식을 또 배웁니다. 그때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해요. 근데 그때는 가관법과 대입법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사용되느냐? 딱히 그런 게 없어. 근데 굳이 거기서 조금 더 빈번하게 나오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대입법이 좀 더 빈번하게 이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대입법을 다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입법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그때 가서 또 필요하다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른 더 중요한 데다 시간을 쏟아야 될 것을 그쪽에다가 할애를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조금 그때는 난처한 게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공부해 놓을 때 대입법 별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이런 요령 같은 것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좀 노하우 개발도 좀 해두시고 그러니까 맨 대입법 쓰면 똑같이 x는 y는 이렇게만 정리해가지고 하지 말고 좀 센스 있는 이런 접근들도 여러분 직접 한번 해 나가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법, 연립방정식의 파괴법이죠. 이 파괴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즉, 양 날개에서 우리가 이쪽 날개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날개를 완성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두 번째에 대한 그 답변도 어느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이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 야, 진짜 공통이가 한 개밖에 없어? 한 개가 있으면 뭐 또 한 개 더 나올 수도 있잖아.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대입법이든 가관법이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지수가 하나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의 꼴이 만들어지면서 그 방정식의 해가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그때 그거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 역시도 몇 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가 두 개가 나온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왜 두 개라고 얘기할까? 지금 x 하나, y 하나 두 개잖아요. 아니야.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참으로 만들어주는 문자의 값을 뜻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x랑 y 요게 하나씩의 해일까? 그럼 x가 하나의 해면은 그러면은 뭐 y는 상관없이 x가 이거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 방정식이 참이야? 아니잖아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제시가 되어야 그게 이 방정식을 모두 참으로 만족시키는 그 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한 쌍으로 보는 거야. 두 개의 문자의 값을 한 쌍으로 보는 거지. 이게 해 하나인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의 해는 한 개가 나온다. 정확하게는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한 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질문사항에서 야 진짜 하나밖에 안 나올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얼추 된 것 같아. 보통 하나밖에 안 나오던데? 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보통 그럼 일반적으로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러니? 언제나 하나밖에 안 나오니? 뭐 두 개나 세 개나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는